일단 블로그 마케팅의 대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블로그 마케팅을 대행한다 라고 하면은 뭐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그 중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건 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는, 뭐 대신 운영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특정 게시글을 상위 노출시키는 뭐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내 블로그에 댓글이나 서로 이웃이나 이런 걸로 작업을 걸어서 상위 노출을 노리는 이 블로그의 어뷰징 작업을 대신해주는 그런 업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블로그의 체험단,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내 거 써보고 좋다라는 후기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뭐 맛집도 마찬가지고 뭐 IT 기기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블로그들의 어떤 게시글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런 대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시글 배포 작업입니다. 이거는 노출과 상관없이 다양한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막 도배하고 노출시킨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이 블로그 마케팅의 대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씩 뭐 언급을 해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브랜드 블로그의 운영은 목표가 좋은 글을 작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위 노출 보장을 하지 않는 거죠. 제가 큰 기업들의 블로그들을 봤더니 뭐 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공식 블로그라던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블로그를 쭉 운영을 해서 단순히 어떤 키워드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보다는 내 기업의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나름 좋다라고 하는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미지도 직접 제작을 하고 글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좋긴 좋은데 브랜드 블로그를 광고 대행으로 운영하면서 닥치는 문제가 한 크게 2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내 블로그가 2020년 1월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광고 대행사에게 좋은 글을 써줘 라고 해서 광고 대행사가 좋은 글을 계속 작성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당연히 이 브랜드 블로그는 만든 지 얼마 되지 않고 운영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잘 안 돼요. 상위 노출이 잘 안 되면 방문자들이 적다는 것이고, 그래서 광고 대행사에 지속적으로 이제 비용이 나가는 거죠. 관리 비용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블로그에 비교적 노출량이 작은 컨텐츠들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민 하나는 내 블로그가 어느 정도 노출이 돼. 그런데 이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내 브랜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단순히 조회수만 많은 키워드만 쫓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발전소의 블로그를 살펴봤는데요. 발전소에 글을 막 쓴다고 한다면 사실 쓸 게 없고, 그리고 좀 조회수 많은 키워드를 선택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런데 이 발전소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쓴 게시글들은 어떤 게시글이 있냐면은 봄철 스카프 잘 매는 법, 봄철 목 관리 방법, 그리고 간절기 건강관리법 뭐 이런 거를 계속 작성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노출이 잘 되겠고 그리고 방문자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컨텐츠가 이 발전소에 관련된 브랜드 이미지를 고취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나?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2가지입니다. 상위 노출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속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좋은 글을 작성을 하긴 하지만 내 브랜드와 직접적인 관련도가 없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낼 때 이걸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별로 안 중요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게시글 배포 작업입니다. 이거는 뭐 건당 몇천 원밖에 안 해요. 요거는 뭐냐면 그냥 네이버에 내 회사명을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 관련된 정보들이 그냥 많이 깔렸으면 좋겠다 라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와 브랜드 관련돼서
이 게시글 양을 확보하는 게 현재 이 블로그 마케팅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게시글 양 이외에는 뭐 상위 노출이 된다, 아니면 컨텐츠의 질이 좋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배포 작업 같은 경우에는 글의 질도 낮고 단순히 양만 채우는 거기 때문에 노출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블로그 체험단 모집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내가 내 블로그를 잘 운영해서 노출시키는 것 말고 남의 블로그,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남의 블로그를 통해서 내 업체를 홍보하는 방법인데, 오프라인 업체 혹은 온라인이더라도 온라인상에 내 제품에 대한 후기들이 전무할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특히 여성이나 육아용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물론 큰 업체도 있고 작은 업체들도 있는데, 이 업체들이 하는 주요 목적은 이런 겁니다. 내가 물론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블로거들한테 쪽지를 막 보내서 나한테 오세요, 나한테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지만, 그게 꽤 귀찮은 과정이잖아요. 꽤 귀찮은 과정이다 보니까 이거를 대신해 주고요. 그리고 나는 이런 키워드를 노출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광고 대행사가 블로그 체험단들에게 이 사람은 요런 글을 노출시키고 싶고 이미지는 몇 개 정도 넣고 요런 포인트를 살려달라, 요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뒷광고라던가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남의 입을 빌려서 내 거 좋아, 내 거 좋아, 내 거 좋아 이렇게 계속 얘기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 요즘에는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시는 작업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블로그에 어뷰징 작업을 하는 건데요. 어뷰징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상위에 노출시켜 주는 건데, 이게 한 2013년, 2014년 이때는 엄청나게 많이 했던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은 댓글을 50개를 만든다거나 좋아요를 50개를 만든다거나 서리웃을 계속 만든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블로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수들, 그런 영역들의 숫자를 높이는 작업인데, 요게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 예전에는 사람이 계속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해서 이걸 만들었다면은, 지금은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통 우리가 매크로 프로그램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요게 네이버에서 알고리즘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현재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어뷰징을 작업을 하게 되면 블로그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기간 상위 노출을 하려고 하다가 이 블로그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저라면 그래서 어뷰징 작업은 지금 많이 안 하고 있고, 설령 여러분들에게 하라라고 하는 제안이 오더라도 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노출이 잘 되고 있는 블로그라고 한다면은 굳이 어뷰징 작업 말고 그냥 컨텐츠를 포스팅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도 게시글 상위 노출, 요게 우리가 광고 대행을 하는 가장 큰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즘과 같이 이 C랭크 블로그가 거의 무적처럼 노출이 되는 이 상황에서는 게시글 상위 노출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앞에서 제가 브랜드 블로그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2020년 1월에 블로그를 만들어서 지금 한 8개월간 운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되지만, 보통 우리가 메인 키워드 혹은 인기 키워드라고 하는 키워드에는 노출이 안 되고, 요게 C랭크 블로그가 아닌 블로그는 현재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단순하게 말하면은, 내 블로그를 운영한 지 오래되지 않은 경우는 내 블로그가 노출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내 블로그를 가지고 상위 노출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보다 많은 방문자들에게 내 컨텐츠를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 블로그는 내 블로그대로 운영하고, 또 언젠가 이렇게 잘 운영하면 노출이 되겠지라고 일단 옆으로 빼놓고 광고 대행사에 노출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업체를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나는 C랭크 블로그를 업체에서 가지고 있어, 이러면 사실 게시글 상위 노출을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나는 C랭크 블로그를 안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면은 게시글 상위 노출을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인기 키워드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키워서 단기간에 잡는다, 현재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실 때 광고 대행사를 통한 노출이 필요하고, 이때 A라는 키워드는 얼마, B라는 키워드는 얼마, C라는 키워드는 얼마,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블로그 마케팅을 한다고 할 때는 요 게시글 상위 노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분쟁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글이 있었거든요. 네이버에 서치앤테크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2탄 뷰 영역 뭐 어쩌고저쩌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검색 순위 업체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분쟁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상위 노출을 하신다고 할 때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너무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인기 키워드를 전국에서 우리만 노출시킬 수 있어 라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업체들과 컨택을 하기 싫어서 이 파워 컨텐츠라고 하는 광고 상품, 즉 블로그 상위 노출 광고 상품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광고 대행사의 C랭크 블로그를 통해서 상위 노출을 시킨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 대행사의 경우에 이 C랭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행사도 있고 몇 개 안 가지고 있는 대행사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 블로그네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광고 대행사에서 막 글을 막 보내줍니다. 그래서 광고 대행사가 원고도 다 써주고 블로그는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은 노출되는, 왜냐하면 광고 대행사는 C랭크 블로그가 없기 때문에 C랭크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블로그, 일반인 블로그들에게 게시글을 작성해서 뭐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 블로그에 업체 광고를 올려주고 손해를 봤어요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매매, 대여, 포스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노출되는 컨텐츠들이 그렇게 좋은 글들, 질 좋은 글들을 쓰진 않거든요. 막 쓰는 거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그냥 소모성 블로그이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면 딴 거 찾지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원고를 받아서 혹은 건당 돈을 받고 포스팅하는 거, 요런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블로그 체험단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블로그 체험단이랑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게시글 상위 노출은 광고 대행사에서 많이 활용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쓸 것 같다, 뭐 요런 정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